10여 년 전 나는 대학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수업과 과제에 지쳐갈 무렵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 일행은 모두 5명이었고 렌터카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몇 시간 후에야 그 산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그 시골 마을 자체가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추천해준 작은 민박집에 묵기로 했다. 그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민박집 주인의 인사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나무로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작은 마당과 정다운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집이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집안 곳곳에는 고서적과 옛날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알 수 없는 낡은 사진도 몇 장이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여행에 설렘에 젖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약간의 취기가 올랐을 즈음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마을은 근처 산에 사는 무언가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정체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의 집 앞에서 노크 소리와 발소리가 들리곤 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몇몇 주민들은 산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대개 달이 없는 깊은 밤 집안에서 나무 마루를 긁는 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괴현상은 점차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잊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우리는 섬뜩함을 느꼈고 근슬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린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난 좀처럼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자꾸만 누군가 우리 방 주위를 배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게도 창밖에서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뒤척이던 중 문득 조용했던 방 안에 낯선 소리가 스며들었다. 나지막한 노크 소리, 그리고 마치 나무 마루를 긁는 것 같은 사각거리는 소리였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은 분명히 방 안, 혹은 바로 바깥이었다. 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서 방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잠에 들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 중 한 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방 한쪽 벽에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써진 환영합니다라는 낙서가 말이다. 우린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낙서는 분명 어젯밤까지 없었다. 점점 기이하게 느껴져 그 마을을 하루 더 머물 계획이었지만 우리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민박집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 순간 우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조심히 가. 그리고 그 밤을 잊지 말거라. 여긴 아직도 그때의 그림자가 남아있으니까.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 밤 경험에 대해 몇 번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도 그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 중 한 명이 그리고 또 한 명이 하나 둘 연락이 끊겼다. 나머지 친구들 역시 그 경험을 쑥스러워하거나 명확한 대답을 피하려고 했고 결국 그 경험은 내 마음속 깊숙이 묻혀버렸지만 가끔씩 아직도 그 낡은 한옥의 마루를 긁는 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오곤 한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그 마을에 대한 소문이 다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라진 친구들이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다. 그동안 모두 잠시 잊고 지낸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난 왠지 모르게 그날 밤 우리가 그 끝나지 않은 비밀을 마주쳤던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진실을 확인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저렴한 월세 덕분에 학생인 나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이사를 온 첫 주에는 아무런 사건도 없었고 새로 얻은
자유와 독립을 만끽하며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파트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은 늦은 밤이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갑자기 욕실 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집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수도꼭지가 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욕실로 향했다. 그러나 욕실의 모든 것은 멀쩡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분명했지만 물을 틀어둔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 거실 창문이 스스로 벌컥 열리거나 부엌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릇이 떨어지고 깨졌다.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곧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가운데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잠에 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거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맨발로 나무마루를 걷고 있는 것만 같은 소리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나는 방금까지 열려있던 창문이 확 닫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밖을 보니 어두운 밤 속으로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다.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했다. 이상한 일이 잦아졌다고 하자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뭔가를 알아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길 내가 이사 오기 전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알 수 없는 우환이 스쳐 지나갔다. 몇 주 후 학교 숙제 때문에 밤을 새우던 중이었다. 새벽 2시쯤 될 무렵 갑자기 야릇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욕실에서 아기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나는 조금씩 걸음을 옮겨 주저하며 욕실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소리는 멈췄지만 욕조 주변에는 물방울이 떨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사를 나가던 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는데 거실의 벽에 한 줄기에 문장이 흔적처럼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사를 나간 후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면 그 아파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했다. 그곳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아니면 끔찍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 이후로 난 다시는 그런 기이한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이렇게 나의 기묘했던 아파트 생활은 끝이 났다. 하지만 아직도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다시 돌아올 거야. 아마도 그곳에 살던 영혼의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란 지붕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낡고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곳은 귀신이 산다 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웃 마을에서 이사를 온 지민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옛날부터 무속신앙이나 귀신 이야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민은 새로운 집을 찾던 중 파란 지붕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에 반해 마침내 그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당일 그는 집을 둘러보며 낙엽이 쌓여있는 정원과 거미줄이 엉킨 처마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오래된 집 특유의 휘거거리는 소리와 어둑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지민은 그저 집이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개의치 않았다. 첫날 밤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화롭게 잠들고 있던 지민은 누군가가 꼭대기 층을 걷는 듯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이 소리가 집 구조 탓일 것이라고였고 다시 잠들었다. 그러나 이튿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 후 며칠간 지민은 매일 밤 반복되는 발소리뿐 아니라 뭔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낮은 소리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는 점점 잠을 이루기 힘들어졌고 피로가 시달렸다. 지민은 가까운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친구는 지민에게 집을 떠나보라는 조언을 했다. 그러나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그는 이 발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깊은 밤을 기다려 자신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꼭대기 층에 있는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오래되고 빛 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부서진 인형과 낡아버린 어린이 장난감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점은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잔뜩 남아 있었다. 놀란 지민은 얼어붙은 채 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몸을 돌렸을 때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민은 급하게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이후로도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낯선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다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점점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지민은 결국 마을의 한 노인과 상담하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지민이 사는 집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그 슬픔에 집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를 들은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방에 들어갔다. 그는 방 안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의 것이 분명해 보이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속에는 실종된 소녀의 일기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는 이곳에 갇혔다. 아무도 모른다. 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지민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그 이후로 집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로부터 집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와 이상 현상이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드디어 안식을 찾은 듯했다. 그 후 지민은 파란 지붕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기 전에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말없이 속삭였다. 이제 너는 자유야.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절대 다시 누군가가 살게 두지 않았다. 그 집은 여제 파란 지붕 집으로 남아있으며 그곳을 지나갈 때면 여전히 간간히 소녀의 웃음소리를 듣곤 한다는 소문만 전해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화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